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에너지 대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인도도 지금 블랙아웃 위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도 전력 비용을 이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중국에서 불고 있는 나비 효과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석탄 부족에 의한 그 화력 발전의 가동성 문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호주산 석탄을 수입 못해서라고 못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란 설명은 제가 드렸죠. 네. 기본적으로 공급망을 갖고 있는 정부하고 생산망을 갖고 있는 지역 발전소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역 발전소의 몰부는 석탄값이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올려달라는 거고 중국 정부 얘기는 야 몽골에 넘치는 게 석탄이야. 실어다 줄 테니까 그것 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것 떼면은 열량도 덜 나오고 재도 많이 나와갖고 우리가 손해야. 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설비 다 망가져. 그렇지. 질 떨어져서. 근데 별 차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산동성 이쪽에 그쪽에 그 산업용 보일러에 거의 다 석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석탄 발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는데 그걸 얘네들은 또 언제 보셨죠? 그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업 그것도 하셨어요? 네, 이 산동성 쪽하고 안 한 게 탈진 설비 그러니까 아왕산 가스하고 뭐 이런 것들 분진 설비들을 많이 하시네. 제거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어요. 네. 지금 한 3번째 인생 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몰라. 그래서 그 업체를 이제 산동성에 소개를 해갖고 그쪽에 있는 공장들이나 화력발전소를 배출 가스 이거를 이제 국제기준으로 맞출 수 있게끔 하는 사업에 이제 중간 역할을 좀 하고 있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설비 비용을 이렇게 드리느니 그냥 공에 뿜고 말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진척이 좀 안 됐던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정이 달라져 갖고 지금 가면 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초창기였거든. 2010년대 초반기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겁대가리가 없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그 검침봉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짜로 꼽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검침을 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대충 보고 연기가 좀 검게 나오면 7, 허옇게 나오면 4. 그리고 감시관이 나온다 그러면 색깔에 관계없이 2 이렇게 쓰는 요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몽골산 석탄들을 강제적으로 수송을 해갖고 발전소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야적장에 싸놨어요. 이 석탄 있잖아. 네. 근데 걔네들은 안 돼. 우리 맑고 깨끗하고 불 잘 붙는 호주산 줘. 이러면서 개기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걸 하느라고 몽골에서 나는 석탄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인도로 들어가는 루트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왜냐면 인도도 석탄 발전이 위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인도는 맞아요. 석탄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는데 바다로 들어오는 거는 1차적으로 해운 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막 그 수출품들 쪽이 몰려가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누가 석탄 날르려고는 안 해요. 비싼 거 나르려고 하지. 네. 그래서 석탄용 벌크선들에 대한 취향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비용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동안 중국산 석탄은 이 인도하고 중국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잘 갖다 썼거든. 왜냐면 이제 이건 몽고의 수익이기도 내몽고 지역의 자치구의 수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했는데 이 공급이 끊긴 거죠. 아이고. 마찬가지로 아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도 사실상 주변 지역 파키스탄이나 이런 지역에서 전력을 빌렸었어요. 타지키스탄이 제일 네. 많이 됐다고 그러던데. 예, 타지키스탄은 돈 받고 해준 거고 파키스탄 안에 있는 전력 설비의 40% 이상을 중국이 투자한 설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파키스탄의 SOC도 거의 1대1로 의해서 지금 중국한테 맞아요. 맥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얻어서 썼는데 지금은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리도 부실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도미노식으로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 하나 때문에.
중국 하나가 아니지. 사실 중국의 너무 사이즈 크니까. 자체가 너무 그렇지. 크니까.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60% 가까이를 얘네가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멀쩡하네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 석탄 민영 발전소들이 뭐 태안 지역을 비해 서해안에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이명박이 이제 요거를 일종의 민영화하던 과정 중에 이게 생겼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한전 안에서 이런 그 고지서 관리를 하고 이걸 모집하는 것들을 보수 단체에다 넘겨줘 버렸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단체가 한전은 생산만 하고 그리고 이거를 공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요금을 매기는 업종 자체는 이제 따로 분리돼 갖고 외부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비슷한 구조가 현재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동안 원자력 발전은 기본 기저 발전으로 쓰면서 우리나라 석탄 발전을 굉장히 비싸게 쳐가지고 그거를 사갖고 이걸 재공급을 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공해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때 최고로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세먼지 농도 얘기를 할 때 늘 이제 저희가 100% 중국 거는 아니다. 6대4 정도는 우리 쪽에도 이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친한파라고 친중파라고 욕을 욕 많이 먹었는데 먹었죠. 지금도 챙겨놓고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는 거의 안 넘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나라 화력 발전소들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자, 이거. 근데 서쪽에 또 많으니까. 네, 서쪽에 많으니까. 근데 이게 서쪽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날씨가 더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고기압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바다 쪽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미세먼지 영향이 적습니다. 근데 날씨가 온난해지면요. 이 저기압이 되게 되면 이 서해안 쪽에 있는 것들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때는 1년에 240일 이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어요. 정말 그때 나는 진짜 우리 전 국민들 다 폐병 나서 죽는 줄 알았어. 그때부터 마스크 쓰기 마스크. 시작했죠. 우리는 그때부터 사실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그렇죠. 근데 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진 걸 잊고 있었어. 처음에 문재인 정부 시작하자마자 그 화력발전소 가동을 전부 다 멈췄거든요. 대부분 이게 성수기 아닌 경우는 이걸 멈췄어요. 그래서 전력 대란 낸다, 뭐 어쩐다 난리가 온갖 말이 많았단 말이야. 그때 안 진짜 난리 나. 났었죠.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안 지어서 뭐 전력 예비율 떨어진다 어쩌나 안 떨어져 지금도. 안 떨어졌고 탈핵 정책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다 못 줄였어. 시작한 것도 없어. 탈핵을 한 것도 없어요. 근데도 지금 이 뭐 전기세 오른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원료 가격이 올라서 오르는 거지. 뭐 핵발전소 안 하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이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세게 이런 부분도 확 정리를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발전소들한테 LNG로 바꿔라. 이제 석탄 떼지 말고 LNG로 바꿔라라고 얘기하면서 유도 전환을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 쳐먹어. 네, 강제해야지 뭐. 그래서 센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래서 반대하니까 못하겠네 이 논리로 갖고는 개혁이 어려워져요. 네. 반대? 너 아웃. 이거 반대하면 그 경쟁 입찰할게. 그러면 LNG 발전소 지어서 그쪽 전기 살 거야. 라고 해요. 아니 우리 거 바꿀게요. 아유 보일러만 바꾸면 되는데 금방 해요 금방.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석탄으로 인한 전 세계 전력난 특히나 이런 나라들은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국가들의 일종의 그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이 배경에서 뒷조종하는 거예요. 즉 지금의 탈탄소 운동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걸 전환해 가기 위해서 탄소 중립. 네, 탄소 중립을 전환해 가기 위해서 이걸 약간 강제하고 있고 중국이 여기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계속 돌고 있는 거거든. 왜냐면 석탄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규모가 아니에요. 근데 수급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수급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역 분쟁 때문이다 또는 운임이 올라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 금이 비싼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결정하는 다음에 가격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결정해 버리니까 시중의 가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석탄 가격은 지금부터 200불 하면 200불이 돼 버리는 겁니다. 원자재고 곡물이고.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대 유통그룹,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석탄을 고의로 죽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석탄을 쓰려고 하는 경제체제를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화력발전소 안 되겠다. 우리는 그냥 수소나 LNG로 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새로운 발전소 수요가 생기겠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마포구에는 말이죠. 지하에 LNG 발전소를 돌리고 지상에서 공원을 하고 있는 원당리죠. 당인리. 당인리 LNG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거기 발전소가 있는지 잘 몰라요. 몰라요. 거기 공원을 되게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그 당인리 발전소 하나에서 서울에서 공급되는 전력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남북에 있는 태안이나 이런 쪽에 있는 발전소들을 굳이 서울까지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수, 해남 이쪽에 생기는 풍력 발전 단지가 생기면 그 단지가 유명무실해집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경기도 중부에 반도체 벨트가 생기고 이러므로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걸 석탄으로 충전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의 수소에너지, 영일만 앞바다에서 갖고 올 수소에너지나 아니면 LNG, 우리가 정말 잘하는 정말 저공해요. 무공해는 아닙니다. 저공해 LNG 발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써줘야 야, 우리도 하나 놔주세요. 역시 한국이 LNG 발전은 최고네요 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국가들한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에너지의 기조가 친환경으로 돌아가고 수소를 중심으로 한 전기 에너지 위주로 돌아가는 거는 이건 막을 수 없는 대세예요. 네. 이 대세에 편승해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머릿고기하고 살짝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가락을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깍두기를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왜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 그 언론들은 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촌연맹, 아까 얘기한 그 전기료 관련된 고지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의 고지분력 파트를 자유촌연맹이 맡아갖고 갖고 걔들이 갔어요. 51% 네. 지분. 그리고 지금 있는 그 각종 화력 발전소들을 건설한 세력들이 전부 다 외국 SOC 자본들을 받아서 만든 이른바 이제 민간 발전 회사들이거든요.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독점권이라든지 기득권 자체를 지금 쉽게 떨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둘이 이 유착 관계가 너무 끈끈하니까. 이명박 시절 이전처럼 이걸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제력을 국가가 완전히 쥐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올겨울 전기료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국민들 반감을 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국가 정책이에요. 국가가 한전이 손해보고라도 지금 가격 유지해라 라고 하면 손해보면서 갑니다. 그만큼 세금으로 갚는 거고요. 그만큼 세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그게 이제 전 국민에 대한 복지로 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분배 구조입니다. 가정용보다 비싼 산업용 전기 정상화시키고 필요 이상으로 공해 물질 많이 배출하는 화력 발전소들 비중 줄이고 원자력 발전 줄여 나가면서 친환경 발전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생산에 매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원자력이 망한다, 화력이 망한다가 아닙니다. 전기는 똑같이 필요한데 발전소의 형태만 바뀌잖아요. 새로운 발전소에 일하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발전 수요가 줄겠습니까? 늘어날 거예요. 그 늘어나는 발전 수요를 왜 기존에 지금처럼 부담이 큰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싸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한 이미지 인식이 국제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편승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펙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각종 산유국들과 천연가스 생산국들이 일제히 가격들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요가 늘어나서 올리는 건 아니야. 아직 본격적인 겨울철 난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닌데 가격을 미리 올리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석탄 에너지 쓰는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흐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가격에 인해 가지고 지금 석유를 적게 쓰고 뭐 석유를 많이 쓰고 생산량이 적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 큰 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강제 탄소 중립을 이어나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거기에 맞춘 또 에너지 수급 정책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2035년 이 정도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수소 에너지들 자체가 우리 전체 에너지 부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수준이 갑니다. 그때 가면. 그리고 이 에너지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거고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거든요. 이걸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해 갖고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나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같은 네.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보충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